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내 놈이 감히 나의 핏줄에게 그따위 더러운 손을 댔단 말이냐? 당장 군복을 벗고 땅바닥에 무릎 꿇어. 자정이 막 지난 깊은 밤 경기도 광주시 특수전학교.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기는 불호령이 복도를 뒤흔들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자 707 특수임무여단 소장 현은주. 올해 63살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철혈의 여제 엠프레스 어브 스틸라 불렸다. 그녀의 어깨를 빛내는 별 3개는 단순한 권위의 상징이 아닌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실전 경험으로 새겨진 위대한 훈장이었다. 은주 소장의 시선 끝에는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병이 있었다. 그는 바로 이 부대에서 은주 소장의 유일한 손자 주역찬을 괴롭혀온 악질 선임 병장 박우진이었다. 박우진은 주역찬뿐만 아니라 첫 입대 신병들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인격 모독을 저질러 온 부조리의 근원이었다. 소장님, 제가 감히 소장님의 손자분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저 훈련 중 기강을. 박우진 병장은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된 변명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오해? 은주 소장의 목소리는 일순간 영하의 칼바람처럼 차갑게 변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나를 기만하려 드는 것이냐, 박우진 병장? 내가 이 부대에서 행했던 모든 비인간적인 짓들이 이미 나에게 보고되었다. 군 기강 확립을 가장한 내 더러운 권력 노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영혼이 짓밟혔는지 내 놈의 피로 계산해도 모자랄 것이다. 은주 소장의 뒤에는 사건 보고를 받고 뒤늦게 도착한 부대장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소장급 지휘관이 한밤중에 헬기를 타고 부대를 급습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부대장은 사령관의 직계 손자가 관련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망했다. 주역찬, 20살의 건장한 청년.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현은주 소장과 그녀의 남편인 예비역 육군 대장 주태강의 손에서 자랐다. 은주 소장은 혁찬에게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존경과 헌신의 대상이었다. 할머니의 굳건한 애국심과 군인 정신은 혁찬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렸다. 혁찬은 할머니께 효도하고 그분처럼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 위해 20살이 되자마자 707 특수임무여단에 자원 입대했다. 할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혁찬이 입대 전 할머니께 맹세했던 약속이었다. 혁찬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박우진 병장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냈다. 내가 버텨야 할머니께 누가 안 된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그러나 훈련 중 박우진 병장이 또 다른 신병 일병 김도현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을 목격하자 혁찬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혁찬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김도현 일병을 부축하여 의무대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박우진과 충돌했다. 이 충돌은 결국 혁찬의 할머니 현은주 소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은주 소장은 국방부 장관과의 긴급 회의 중 자신의 손자가 부조리 현장을 목격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다 갈등에 휘말렸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전투 헬기 즉시 준비시켜. 행선지는 특수전학교 707 특수임무여단 주둔지다. 은주 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새벽 2시. 부대 내에서 가장 깊고 외진 곳에 위치한 전술 지휘 벙커. 이 벙커 안은 싸늘한 정적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주 소장, 부대장, 그리고 박우진 병장이 삼자대면하고 있었다.
은주 소장은 박우진을 똑바로 서게 하고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박 병장,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내가 신병 김도현 일병에게 가했던 모든 행위를 거짓 없이,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 나열하라. 은주 소장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이었다. 박우진 병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악행들을 하나씩 토해냈다. 소장님, 제가 김도현 일병에게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야간에 불러내 복부와 허벅지를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 그의 부모님을 욕하는 폭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또한 주혁찬 병장에게도 대대장의 손자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자비를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그의 고백은 끔찍했고 곁에서 듣던 부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정도의 가혹행위는 단순 징계 수준을 넘어 엄중한 군형법 적용 대상이었다. 쓰레기라 내 입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는군. 은주 소장이 은조렸다. 특수부대원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느냐? 내 전우회는 어디로 갔느냐? 내 사명감은 어디에 버렸느냐? 내가 군인의 이름으로 저지른 이 모든 만행은 특수부대 707여단의 명예를 가장 깊은 곳까지 훼손했다. 이 책임, 내 놈이 평생 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부대장은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었다. 소장님, 박 병장은 즉시 군사경찰에 인계하고 영창에 구속하겠습니다. 사건은 군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철저히. 은주 소장이 부대장을 노려보았다. 부대장, 당신은 이 모든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당신이 이 부대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는지 증명한다. 이 벙커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우진 병장의 처리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지휘권을 내려놓고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부대장은 망연자실했다. 그의 군 경력은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난 것이다. 은주 소장은 박우진 병장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그 자리에서 그의 계급장과 명찰을 뜯어냈다. 박우진, 너는 더 이상 707 특수임무여단의 일원이 아니다. 너의 죄는 군법이 아닌 너의 양심과 이 사회가 심판할 것이다. 김도현 일병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내가 저지른 고통만큼의 죗값을 치러라. 날이 밝아오자 은주 소장은 손자 주혁찬이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혁찬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키고 부대장까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혁찬은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할머니, 아니 소장님. 은주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고 조용히 혁찬을 안아주었다. 평소 강철 같던 할머니의 품은 지금은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했다. 혁찬아, 내 손자. 은주 소장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혁찬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할머니 명예에 누가 될까봐 참고 이겨내려 했어요. 은주 소장은 혁찬을 침상에 앉히고 마주 보았다. 아니다 혁찬아.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참고 견디려 했던 그 마음 할미는 이해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정한 강인함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 내가 김도현 일병을 돕기 위해 나섰을 때 너는 이미 이 707여단의 그 어떤 베테랑보다 강한 군인이었다. 은주 소장은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아픔, 즉 40년 전 부조리로 전우를 잃었던 박민준 하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손자에게 들려주었다. 할미는 그때 불의 앞에서 침묵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다. 내 전우를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내 목숨보다 전우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다. 내가 바로 할미가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진정한 군인의 표본이다. 혁찬은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얻은 안도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할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군인의 강함은 주먹이나 계급이 아니라 정의와 전우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은주 소장은 혁찬의 손을 잡고 굳게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가장 강인한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이다. 이 부대를 너와 내 전우들의 긍지로 가득 채워라. 할미는 너를 믿는다. 이 사건은 주혁찬에게 단순한 시련이 아닌 그의 군인 정신과 인격적인 성숙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은주 소장의 단호한 조치 이후 707 특수임무여단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부대장 교체와 박우진 병장의 구속 외에도 은주 소장의 직계 후배이자 강직한 인품의 대령 이강민이 새로운 부대장으로 부임했다. 이강민 대령은 부임 후 은주 소장의 지침에 따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그는 전우애와 팀워크를 핵심 가치로 삼아 역대 최고 난이도의 혹한기 생존 및 전술 훈련을 계획했다. 훈련 장소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험준한 지리산. 겨울의 지리산은 특수부대원들에게도 생사를 건 극한의 도전이었다. 훈련은 영하 25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 시작되었다. 주혁찬은 김도현 일병 그리고 팀워크가 불안정했던 다른 대원 2명을 포함한 4인 생존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다. 이강민 대령은 혁찬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바로 모든 팀원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생존하여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주혁찬 병장, 당신은 단순히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극복시켜야 한다. 당신의 팀워크가 이번 훈련의 핵심 평가 요소다. 이강민 대령이 혁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훈련 둘째 날 지리산의 준흥선은 눈 폭풍에 갇혔다. 시야는 1m도 채 되지 않았고 강풍은 대원들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4인 팀은 이미 40km를 행군한 상태였고 극심한 피로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도현 일병은 사건 이후 신체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병장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김일병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동상에 걸리기 직전이었다. 혁찬은 즉시 김일병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김도현, 눈 똑바로 떠.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그동안 박우진 같은 놈에게 당했던 고통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 내가 이 훈련을 이겨내야 내가 이긴 거야. 넌 약하지 않아. 넌 707 특수부대원이다. 혁찬의 강렬한 외침은 김일병의 귓가에 박혔다. 김일병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일 힘을 잃은 상태였다. 혁찬은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김일병을 이곳에 두고 가는 것은 생존 훈련의 규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혁찬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전우애에 대한 배신이었다. 팀원들, 잠깐 멈춰. 혁찬이 명령했다. 혁찬은 자신이 메고 있던 20kg 넘는 배낭을 벗어 김일병의 배낭과 함께 2개의 배낭을 합쳐 가장 체력이 좋은 팀원 하사 이선율에게 넘겼다. 선율 하사, 미안하지만 자네가 배낭 2개를 모두 짊어져라. 나는 김일병을 부축하고 가겠다. 이선율 하사는 힘든 표정을 지었지만 혁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장님. 하지만 병장님도 힘드실 텐데. 나는 괜찮다.
나는 내 전우를 혼자 두지 않는다. 혁찬은 김일병을 등에 업었다. 김일병의 몸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차가웠다. 혁찬은 김일병을 업고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드는 것 같았다. 등에 업힌 김일병은 혁찬의 따뜻한 체온에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병장님, 저를 내려주세요. 저 때문에 병장님까지 위험해집니다. 이게 특수부대 훈련입니다. 김일병이 혁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입 다물어, 도연아. 지금부터 내 임무는 내 등에 찰싹 붙어 있는 거야. 특수부대 훈련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특수부대원의 삶은 전우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팀워크고 이것이 707의 정신이야. 혁찬의 외침은 눈 폭풍을 뚫고 팀원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머지 2명의 팀원들은 혁찬의 희생과 용기에 감동하여 자신들의 피로를 잊고 더욱 힘을 내어 앞장섰다. 그들은 혁찬을 위해 길을 닫고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은 계급과 과거의 갈등을 넘어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었다. 혁찬은 등에 업힌 김일병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며 걷고 또 걸었다. 그의 등은 땀과 눈으로 젖었지만 그의 심장은 뜨거운 전우애로 불타고 있었다. 4인팀은 3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마치고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주혁찬은 탈진 직전이었지만 등에 업힌 김도현 일병은 혁찬의 헌신 덕분에 무사했다. 이선율 하사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도 혁찬의 리더십 덕분에 극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강민 대령은 목표 지점에서 혁찬 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혁찬이 김도현을 업고 나타나자 감동을 금치 못했다. 주혁찬 병장, 당신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당신의 팀은 생존했습니다. 이강민 대령이 경례를 했다. 혁찬은 김일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대령에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분대원 전원 무사 귀환했습니다. 이강민 대령은 훈련 복귀 후 전 부대원 앞에서 혁찬 팀의 활약을 칭찬했다. 오늘 우리는 주혁찬 병장 팀을 통해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의미를 배웠다. 그들은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전우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707 특수임무여단의 정신이며 현은주 사령관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전우애와 희생정신이다. 이강민 대령은 혁찬의 헌신적인 행동을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했고 현은주 소장은 이 보고를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 주혁찬 내 손자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다. 은주 소장은 이 사건을 군 전체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혁찬의 행동을 707의 정신이라 명명하고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았다. 그녀의 개혁은 이제 단순한 규율 강화가 아니라 인간 존중과 전우애를 군대 문화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는 작업으로 발전했다. 박우진 병장의 가혹행위로 시작된 사건은 현은주 소장의 단호한 정의 실현과 주혁찬의 뜨거운 전우애를 통해 부대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혁찬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군인의 진정한 강함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극한의 훈련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전우를 구하는 위대한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훗날 주혁찬은 707 특수임무여단의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다. 그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부조리 없는 강하고 따뜻한 군대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입은 이 군복은 강철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철 안에 흐르는 피는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적을 이기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우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은주 소장님과 제가 지켜온 707의 피의 서약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강인해야 할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로 남았다. 현은주 소장의 과거의 아픔은 손자의 헌신을 통해 치유되었고, 주역차는 할머니의 굳건한 신념을 이어받아 미래의 군을 이끌어갈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다. 현은주 소장이 추진하는 전군 병영 문화혁신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모든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그녀가 도입한 익명신고 시스템과 지휘관 책임제 강화는 많은 젊은 사병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오랫동안 굳어진 기득권층과 보수적인 고위 장성들에게는 불편함과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 은주 소장의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인물은 바로 육군 참모총장 대장 민영기였다. 민 총장은 뼛속까지 보수적인 군인이었으며 강한 군대는 오직 절대적인 기강과 상명하복에서 나온다고 믿는 인물이었다. 그는 은주 소장의 개혁을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감성적 행위로 폄하했다. 국방부 장관 주재의 고위 장성 회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현 소장, 당신의 의도는 알겠으나 귀관의 개혁은 도가 지나칩니다. 군대란 곳은 일반 사회와 다릅니다. 이 강한 통제와 엄격함이 없다면 전시 상황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군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 총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은주 소장에게 말했다. 은주 소장은 민 총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응수했다. 민 총장님, 강한 군대는 공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군대는 전우회와 지휘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지휘관을 믿을 때 그들은 명령이 아닌 사명감으로 목숨을 겁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군대를 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기강은 결국 약자를 짓밟는 폭력을 묵인하는 방패일 뿐입니다. 은주 소장의 직설적인 비판에 민 총장은 분노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은주 소장의 편에 서 있었다. 장관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며 은주 소장의 개혁을 지지했다. 하지만 민 총장과 그를 따르는 보수 장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은주 소장의 과거 이력과 사생활을 캐기 시작했고, 특히 40년 전 그녀의 전우였던 박민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은주 소장이 책임져야 할 부조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음모를 꾸몄다. 며칠 후 은주 소장의 집무실로 익명의 투서가 도착했다. 투서에는 박민준 하사 사건에 대한 왜곡된 내용과 함께 은주 소장이 당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허위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민 총장 측이 은주 소장을 개혁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계획한 치밀한 공작이었다. 투서를 본 은주 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들이 개혁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이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편인 주태강 예비역 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주 대장은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며 격분했다. 은주, 이건 명백한 음해다. 박민준 하사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내가 아는데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네. 주 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닙니다, 여보. 은주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공격입니다. 내가 이들의 공작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은주 소장은 투서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채 단상에 올라섰다. 저는 오늘 40년 전군 부조리로 인해 사랑하는 전우를 잃었던 저의 아픈 과거를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평생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 군의 모든 썩은 관행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과거의 저의 침묵은 이제 군 전체의 정의를 위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은주 소장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강렬한 연설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민 총장 측의 음해의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고 국민들은 그녀의 개혁에 더욱 큰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군 내부의 정치적 공격을 투명성과 진정성으로 극복해냈다. 현은주 소장이 내부의 적과 싸우는 동안 707 특수임무여단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 상황에 투입되었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중동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침입하여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인질로 잡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주혁찬 병장은 특전 요원들 중 가장 젊은 축에 속했지만 지리산 훈련에서의 리더십과 강인함이 인정받아 핵심 침투 및 인질 구출팀의 선봉으로 투입되었다. 새벽 3시. 국회의사당 주변은 경찰 특공대와 군 병력으로 삼엄하게 봉쇄되었다. 주혁찬이 이끄는 5인조 침투팀은 특수 헬기를 이용해 의사당 건물 지붕에 은밀히 착륙했다. 팀원들 보고. 목표 지점까지 10m. 적의 배치는 3곳. 인질은 1층 본회의장. 폭탄은 확인되지 않음. 혁찬이 마스크를 쓴 채 무전기로 보고했다. 팀원들은 로프를 타고 건물의 환기구를 통해 지하 통로로 진입했다. 혁찬의 옆에는 그의 든든한 전우 이선율 하사가 있었다. 이선율은 지리산 훈련에서 혁찬의 리더십에 감명받은 후 그를 굳건히 따르는 가장 충실한 전우가 되었다. 혁찬 병장님, 이번 작전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단 한 명의 인질도 다치게 해선 안 됩니다. 이선율이 비장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선율 하사. 우리는 707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마지막 방패다. 혁찬이 대답했다. 그의 심장은 고동쳤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총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침투팀은 지하 통로를 통해 본회의장 뒤편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테러범들이 설치한 정교한 CCTV와 레이저 센서를 능숙하게 피해 나갔다. 모든 것은 지리산에서 겪었던 극한 훈련의 결과였다. 본회의장 진입 직전 혁찬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바로 테러범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전자교란 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 임무는 찰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혁찬이 장치를 설치하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테러범 한 명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테러범은 혁찬을 발견하고 즉시 총을 겨누었다. 멈춰. 움직이지 마. 테러범이 소리쳤다. 혁찬은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엄폐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탕, 탕, 탕. 혁찬은 재빠르게 대응 사격하며 테러범을 제압했다. 하지만 총성이 울리면서 본회의장 내부의 테러범들에게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었다. 젠장. 계획 변경. 즉시 돌입. 혁찬이 소리쳤다. 그들은 문을 폭파하고 본회의장 안으로 돌입했다. 테러범들과 특수부대원들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혁찬은 총격 속에서도 인질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때 본회의장 중앙에 설치된 폭발물이 혁찬의 눈에 들어왔다. 타이머는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폭발물 발견. 폭파팀 투입 요청. 선율 하사. 인질들을 우측 비상구로 대피시켜. 나머지 팀원들은 나를 엄호하라. 혁찬이 절박하게 외쳤다.
혁찬은 망설임 없이 폭발물로 달려갔다. 그는 폭탄 해체 훈련을 수없이 받았지만 실전에서 이것을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공포였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머리는 놀랍도록 냉정했다. 할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혁찬은 속으로 외쳤다. 그는 폭탄 해체 키트를 꺼내 들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1분 30초를 남기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동료들은 혁찬에게 단 한 발의 총알도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구축했다. 이것이 바로 전우회였다. 그들은 과거의 부조리 속에서 서로를 지키지 못했던 약점을 극복하고 이제는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다. 딸깍. 마지막 전선이 해체되었다. 타이머는 15초를 남긴 시점이었다. 폭발물 해체 완료. 상황 종료. 혁찬의 외침이 본회의장을 뒤덮었다. 모든 테러범이 진압되었고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혁찬과 그의 팀원들은 땀과 화약 냄새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눈에는 생존과 승리의 기쁨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현은주 소장이 꿈꿔왔던 강인함 속에 인간애가 살아 숨쉬는 707의 새로운 얼굴임을 증명했다. 현은주 소장이 이끄는 전군 병영 문화혁신은 국회의사당 테러 진압 작전 성공 이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더욱 거세게 추진되었다. 주혁찬 병장이 목숨을 걸고 전우회를 실현하며 인질 구출에 성공한 실화는 은주 소장의 개혁이 군의 강함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전투력과 사기를 높이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민영기 참모총장을 필두로 한 보수 장성들의 저항은 끈질겼다. 그들은 은주 소장의 개혁이 군내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여론을 조작하는 동시에 박민준 하사 사건을 빌미로 은주 소장의 과거를 다시 한번 끌어내리려 했다. 그들은 한 언론사를 통해 현은주 소장이 과거 부조리 사건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자를 이용해 군 개혁의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배포했다. 이 기사는 군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은주 소장은 잠시 휘청거렸으나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번에는 남편 주태강 예비역 대장도 함께 단상에 섰다. 저는 40년 전 전우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무력했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늘날 제가 이 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저는 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군을 제가 잃었던 전우에게 떳떳한 그리고 주혁찬 병장과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은주 소장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옆에 선 주태강 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당시 현 소장의 남편이자 전우였습니다. 당시 부조리의 책임자는 명확히 밝혀졌고 현 소장은 오히려 피해자를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이 모든 공격은 오직 그녀의 정당한 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해일 뿐입니다. 국민 여론은 다시 은주 소장에게 기울었다. 그때 청와대가 개입했다. 대통령은 현은주 소장의 군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민 총장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며 현은주 소장의 리더십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좌시하지 않겠다. 청와대의 강력한 지지 아래 민영기 총장은 결국 자신의 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은주 소장의 개혁은 이제 군 전체의 시스템으로 정착할 기반을 마련했다. 민 총장이 물러나고 은주 소장의 개혁에 동조하는 새로운 참모총장이 부임하면서 그녀는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전우 존중 및 인권 보호 특별법 가칭 전우 존중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1. 지휘관 책임 강화 부조리 발생 시 해당 지휘관은 무조건 연대 책임을 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 2. 익명신고자 보호 강화 익명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수준의 심리적, 법적 보호를 제공. 3. 피해자 중심 치료 부조리 피해자에게는 무조건적인 휴식과 최고 수준의 심리 치료 및 재활 기회 제공. 4. 전우의 교육 의무화 군 생활의 핵심 가치를 상명하복이 아닌 전우애와 존중에 두고 모든 훈련 과정에 이를 반영.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은주 소장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경험과 손자 협찬의 사례를 들어가며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대는 인간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 놓이는 곳입니다. 그때 인간을 지탱하는 힘은 명령이 아니라 옆 전우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법은 군의 인권을 지키는 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대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법입니다. 결국 전우존중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윤리적,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 법은 현은주 소장의 이름과 함께 강한 군대는 따뜻한 심장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확립하는 상징이 되었다. 한편 주역찬 병장은 국회의사당 작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용기와 활약으로 인해 특수부대 하사로 조기 진급하게 되었다. 그는 입대 전 약속했던 할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을 넘어 군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진급식 후 혁찬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저 하사 주역찬이 되었습니다. 혁찬은 경례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늠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은주 소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축하한다, 혁찬아. 내가 할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계급이 올라갈수록 내 어깨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단순히 병사가 아니라 내 후배들을 이끌어야 할 지휘관이다. 네, 할머니.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제가 목격했던 전우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조리를 묵인하지 않는 따뜻하고 강인한 지휘관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혁찬의 말에 은주 소장은 안심했다. 그녀의 개혁은 이제 한 개인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찬과 같은 젊은 세대의 손에 이어져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우존중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부조리 신고 건수는 급감했고 병사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은주 소장은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군 개혁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은주 소장은 UN 평화유지군 PKO의 요청으로 분쟁 지역인 아프리카 중부의 루안다 지역의 대한민국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임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 파병은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 전우존중법 정신을 현지 평화유지군들에게 교육하고 내전으로 파괴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표로 했다. 주역찬 하사는 이 파병 부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는 707 특수임무여단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따뜻하고 강인한 군대의 상징으로 국제무대에 서게 되었다. 파병 전 은주 소장은 혁찬에게 특별한 당부를 했다. 혁찬아, 아프리카는 내가 겪었던 국내의 전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용기와 전우애를 잊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전우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루안다의 민간인들이다. 너는 대한민국의 강인함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정신을 대변하는 사절단임을 잊지 마라.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 외곽. 혁찬과 그의 팀원들은 낯선 환경과 덥고 습한 기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릴라전의 위협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의 주 임무는 난민 캠프 주변의 치안 유지와 구호품 수송로 확보였다. 어느 날 혁찬팀은 루안다 국경 부근의 작은 마을 가테라로 구호품을 수송하던 중 반군 게릴라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혁찬팀은 숙련된 전술로 반군을 제압했지만 이 과정에서 팀의 막내인 김도현 일병이 다리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김도현은 부대 내 부조리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혁찬의 도움과 할머니의 개혁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혁찬을 따라 하사 진급 후 해외 파병에 자원했다. 도현아, 정신 차려. 출혈이 심하다. 혁찬은 즉시 응급 지혈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위급했다. 마을은 이미 반군의 지배 하에 있었고 헬기를 통한 구조는 불가능했다. 팀원들, 김하사를 이 마을에 두고 갈 수는 없다. 우리는 걸어서 안전지대까지 이동한다. 거리는 30km. 시간은 밤이 되기 전까지. 혁찬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혁찬은 다시 한번 김도현 하사를 등에 업었다. 르완다의 뜨거운 태양 아래 30kg 넘는 장비와 총상을 입은 전우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르완다의 흙먼지와 땀방울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동 중 혁찬팀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반군의 횡포에 시달리던 마을 주민들은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려는 모습에 감동했다. 특히 마을의 연장자인 마마 아미나는 혁찬에게 약초와 물을 제공하며 길 안내를 자처했다. 한국 군인 아저씨, 당신은 정말 강합니다. 당신들의 전우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아미나가 혁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혁찬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저희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지키는 것도 저희의 임무입니다. 혁찬의 팀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과 혁찬의 강철 같은 의지로 12시간의 사투 끝에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여 구호 헬기를 통해 김도현 하사를 후송할 수 있었다. 이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 성공을 넘어 군인의 강인함과 인도주의적 헌신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다. 혁찬은 르완다에서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이 경험은 그의 군인 정신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르완다 파병 작전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국제사회에 전후 존중법 정신을 성공적으로 전파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현은주 소장의 군 개혁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평화유지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르완다 파병 부대가 성공적으로 귀국한 후 현은주 소장은 자신의 육군 특수전 사령관 겸 707 특수임무여단 소장직에서 명예롭게 퇴임할 것을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군 개혁의 완수, 손자의 성장, 그리고 군의 명예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에서 열린 그녀의 전역식은 군 창설 이래 가장 성대하고 감동적인 행사였다. 전군을 대표하는 장성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혁으로 인해 희망을 얻은 수많은 젊은 병사들과 심지어 박우진 병장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도현 하사도 목발을 짚고 참석했다. 은주 소장은 저녁 연설에서 군 생활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군을 변화시킨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강함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진실은 진정한 강함은 미움이나 공포가 아닌 사랑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우를 향한 사랑, 조국을 향한 헌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손자인 주혁찬 하사를 단상으로 불렀다. 주혁찬 하사,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다.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는 용기였다. 이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너를 보며 희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 군대의 미래다. 은주 소장은 자신의 가슴에 달고 있던 특수전 사령관 휘장을 혁찬의 군복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혁찬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이 순간 강철 심장의 여제는 한없이 따뜻한 할머니로 돌아갔다. 은주 소장은 저녁 후 남편 주태강 대장과 함께 경기도 포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조용한 여생을 시작했다. 그녀는 군 복무 시절부터 꿈꿔왔던 군인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여 부조리 피해를 입은 젊은 군인들을 돕는 데 여생을 바쳤다. 주혁찬 하사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707 특수임무여단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할머니가 제정한 전후 존중법의 정신과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 속에서 배운 희생과 전우애를 전파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저의 할머니가 가진 강철 같은 정의와 전우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은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반드시 약한 사람을 지키고 전우를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거대한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숭고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서사시였다. 현은주 소장의 철혈 같은 정의는 결국 손자 주혁찬의 뜨거운 전우애와 만나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군대에 뿌리내렸다. 군대라는 가장 강하고 경직된 조직이 인간 존중과 따뜻함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야기는 깊은 교훈과 감동을 남기고 마무리되었다.